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서재, 대통령님께 또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어떤 독서 문화를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는지 정책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작년에 저희 바람직한 독서문화 시민연대에서 금서 읽기 주간에 했던 구호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읽을 권리가 있다. 이런 독서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수 있을지 한 3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읽을 권리, 이거를 우리가 독자의 권리라고 했을 때 이 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서 문화를 위한 제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학교 독서 교육과 정책에 관하여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서 문화를 위한 제언. 첫 번째, 독서는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독서가 강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개인의 권리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서는 스스로 책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내가 읽을 책은 내가 고른다. 이게 독자의 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가 읽을 책을 내가 고른다를 가장 침해하는 것이 일단 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을 내가 읽거나 말거나 이것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서 이런 건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는 이건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필독서, 필독도서,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 내가 읽을 책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린이 책에서는 권장도서도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어른들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권장도서를 한다면 어린이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필독도서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에서 독서 문화, 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서의 문화를 위해서 한 권의 책을 100명이 읽기보다는 99권의 책을 99명이 읽는 것이 낫다. 우리가 이 민주사회에서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한 권의 책을 다 같이 읽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한 권의 책들을 읽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책 읽기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어떤 가치도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어떤 독서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책 읽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가의 의도나 정답을 찾는 독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는 꿈꾸는 책 읽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작가도 며칠 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TV에서 보니까 나는 책에다가 의도를 숨겨놓지 않았다. 제발 찾지 말아달라. 문학은 감정의 테마파크이다. 여러분의 감정을 스스로 누리고 확인하라 했습니다. 이러한 책 읽기가 되도록 독서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서 문화를 위한 우리의 독서 정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의 안정적인 지원이 그 나라의 품격을 만든다. 문화예술은 단시간에 어떤 성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도서관의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할 때 도서관의 어떤 특정 사업이나 이런 걸로 평가해서 차등 지원한다는 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국가에서 꾸준히 지원을 할 때 그 나라의 어떤 예술 문화를 중요시하는 그 나라의 품격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서관에 반드시 사서를 두어야 하고 사서가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서관에서 어떤 사서의 역할은 도서관의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사서의 역할은 개인의 어떤 존엄함과 자유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지키는 도서관의 공공성, 도서관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서가 도서관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그 사서의 숫자는 그 이용자의 예상수에 비례하여 도서관 사서의 수를 충분히 둘 수 있을 때 사서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독자가 책 읽을 권리를 갖기 위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마다 문체부에서 우리나라 책 읽는 사람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가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필요성을 못 느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아까도 너하고 안 놀아를 소개하면서 너하고 안 놀아 이렇게 말해도 불안하지 않는 사회, 우리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렵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충분히 발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도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도 좀 단축되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나만의 시간, 회사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들 말고 내가 혼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책도 읽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성찰이나 생각도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자가 책 읽을 시간을 갖기 위한 우리의 어떤 노동 사회계에 같이 발맞춰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학교 독서 교육과 정책에 관하여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맞물려서 학교에서 독서 교육, 우리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하고 또 독서를 경험합니다. 독서를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생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30세가 넘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책만 보면 작가의 의도가 뭔가 이런 것에 맨홀에 빠져 있기도 블랙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제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독서와 만날 것인가, 독서를 경험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독서 교육과 정책에 관해서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사에게 교육과정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교사에게 교육과정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학생이 배움의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때 도서관에서 내가 어떤 책을 스스로 고르고 내가 뭔가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종교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독서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나라에서 정해놓은 정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정도 공부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 충분하겠다고 하는 정해놓은 시간인 거죠. 그 외에 방과후를 비롯한 학원 수업 등 이런 모든 사교육들이 없어야지 내가 내 몸과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 몸과 시간을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을 때 누군가와 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호기심도 생기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세 번째,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와 정규직 사서를 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서울만 해도 초등학교에 사서교사 있는 학교가 몇 학교 안 됩니다. 사서교사와 정규직 사서를 둬야 하고요. 네 번째, 학교 도서관에 다양하고 신속한 자료 비치와 학습 지원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독서 동아리를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지도나 평가하는 사람 없이 독서 책을 읽고 자기들의 생각을 마음껏 펼치면서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기쁨을 느낄 때 내가 같이 지내는 사람이 참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책 읽는 것에서 또한 기쁨도 누릴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독서 정책을 마치겠습니다.